추석을 보내고 나른해진 몸을 다시 부여잡기가 힘들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 긴 연휴 후 출근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나 같은 백수는 꼭 해야 하는 약속이 없기에 다시 일상생활의 패턴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피곤해도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야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백수 초기에는 좋았지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니 나에게 독이 된다. 내 몸이 나를 백수로 인식하고 적응이 된 것 같다. 긴 연휴가 지나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꽤나 버거워졌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추석 연휴 전과 다름을 느낀다. 이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싶다. 물론 일 안 하고 먹고 살 돈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계획성 있는 삶을 살 것 같다. 마냥 놀고 먹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놈의 백수는 참 이도저도 아닌 것이 참 좀 그렇다. 취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장기간의 쉼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아니, 마지막이어야 한다. 더는 이런 백수의 삶은 있어서는 안 된다. 백수의 삶은 30대에 끝나야 했는데 40대에 2번이나 겪고 있다. 내 인생 참 왜 이러는 건지. 이제 나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더 이상 이력서 지원할 회사도 줄어들고 면접 제안 연락도 줄어든다. 그 안에 취업을 못하면 결국 난 모든 것을 리셋하고 전직을 해야 한다. 일부 어느 분들은 지금 바로 전직을 하라고 하신다. 지금 현재로서 정답은 없지만 훗날에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 이분들이 시간 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 또 현재의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다. 물론 현재 지금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왔던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다. 오래 할 수 없는 직군인 것도 알고 나도 잘 알고 있다. 이 기간이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때는 미련 없이 전직을 할 것이다. 지금은 미련이 남고 아쉽고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다. 젊은 친구들의 센스와 감각, 트렌드는 내가 노력을 한다 해도 점점 차이가 날 것이다. 그 시대에서 그 세대가 직접 플레이하고 호흡하는 것을 내가 공부하고 따라하고 한다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다만 주니어와 시니어의 콜라보를 겪고 싶고 같이 호흡하며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회사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다. 물론 주니어와 시니어가 있어도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그런 기대를 하고 이력서를 넣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젊은 친구들에게 나의 경험을 전달하고 싶고 나는 젊은 친구들과 호흡하며 센스를 배우고 싶다.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높다고 대단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콜라보의 시대라고 생각하며 같이 호흡하고 싶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꼰대가 되지 말자 하며 먼저 다가가고 나보다 이 친구들이 빛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요즘에는 1인으로 AI를 활용해서 쇼핑몰을 하고 SNS를 운영하며 돈을 버는 시대이다. 나름 이전부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요즘 온라인 강의도 듣고 하는데 나중에 부업이라도 하며 부수입이라도 또는 이거라도 라고 생각하며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암튼 길어야 한두 달 정도 될 것 같다. 그때까지 취업을 못하면 미련 없이 전직을 해야 할 것이다. 추석 전에 면접 제안이 온 곳이 있다. 내가 이력서를 넣은 것은 아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내 이력서를 열람하고 회사에 맞다 생각하여 역으로 제안이 왔다. 그리하여 난 13번째 면접을 보게 되었다. 재윤 꼬라지. 면접 제안 온 회사는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사실 난 10년 전에 의류 쇼핑몰에서 4년을 넘게 일을 했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의류 시장의 경쟁력이 심해지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또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한다. 중소 의류 카테 쪽은 워낙 박봉이기도 하다. 요즘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의류 쪽은 다시는 안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력서 지원을 하며 의류 카테고리는 단 한 군데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의류 쇼핑몰은 배제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안 온 곳이 의류 쇼핑몰이고
구직 활동 초반이었으면 거절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공백기도 길어지고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일단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수락을 하였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오래 해왔던 카테고리이니 잘 해내겠다 싶은 마음을 가졌다. 먼저 면접 제안 수락을 하고 회사 정보와 공고 내용을 확인하였다. 3년 정도 된 쇼핑몰이고 연매출 50억에 사원수 10명 규모였다. 쇼핑몰 전체 업무를 관리하고 실무를 하며 전반적인 부분을 컨트롤해줄 부장급으로 뽑는 것 같았다. 주문 수집 및 송장 출력, 거래처 발주, CS 및 고객관리, 물류 포장 및 재고 관리, 자사 사이트 및 외부물 관리 등이 업무였다. 단순히 글로 나열된 업무만 보면 빡센 업무인데 그래도 직접 만나서 들어봐야 할 것 같았다. 제시된 연봉도 최소 4천에서 6천까지 폭이 넓었다. 이럴 때 직전 연봉이 중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많이 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업하면 된다. 지금은 동결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먼저 제안을 해주셨기에 기대를 해본다. 복지 또한 나에게는 괜찮은 조건이다. 자유로운 연차와 여름휴가 별도이며 식비 전액 지원이다. 이 정도면 나에게는 훌륭하다. 거기에 추석에는 월급의 35%를 상여금으로 준다고 한다. 물론 입사 후 1년 뒤부터이다. 다 마음에 들지만 역시나 신경을 안 쓰고 싶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거리이다. 회사가 애매한 위치라 편도 1시간 거리지만 가는 방법이 쉽지 않다. 전철을 한번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15분을 걸어야 회사에 도착한다. 이것보다 훨씬 빡세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편도 2시간도 있으실 것이고 버스나 전철도 여러 번 갈아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분들에 비하면 참 배부른 소리 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회사 출퇴근을 그리 빡시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 정도가 나에게는 빡센 출근길이다.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 일주일 지내면 자연스레 내가 가야 할 길이고를 인식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쩜 다행히도 출퇴근 시간이 10시에서 19시이다. 출퇴근길 사람 몰리는 시간은 피해서 어쩜 다행이라 생각한다. 9 to 6만 다녀봐서 10 to 7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출근이야 좋은데 7시 퇴근하여 집 오면 8시, 진짜 밥 먹고 씻고 쉬다 잠들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복지가 하나 더 있다. 매월 월급날은 5시 퇴근이다. 다른 복지들이 출퇴근의 빡심을 커버해주니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다. 면접 보러 가기 전 공고상 나에게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다. 면접 제안을 수락하고 며칠 동안 회신이 없었다. 뭐지? 그 사이 다른 분이 채용된 건가 싶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고 있던 와중에 카톡으로 연락이 왔다. 면접 제안을 수락하고 딱 일주일 만이었다. 이것도 좀 신기했다.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오는데 카톡으로 친구 추가를 하고 연락이 오는 것이 말이다. 프로필 사진을 체크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신선하기는 했다. 혹시나 외모 체크를 하는 건지 싶었지만 다행히 잘생긴 얼굴 사진을 올려놔서 1차 합격은 한 것 같다. 일정을 알려주시면서 가능하냐고 물으셨고 이 날짜도 일주일 뒤였다. 뭔가 늘어지는 기분이었다. 다른 곳은 면접 제안이 오면 바로바로 2, 3일 안에 면접을 보았는데 느슨한 느낌이었다. 이 경우 혹여나 다른 곳에서 제안이 와서 면접을 보면 애매한 텀과 기다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바로바로 보고 싶지만 회사 일정이 그렇다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오후 2시로 약속하고 그날이 왔다. 그런데 오전에 시간을 오후 4시로 변경할 수 있냐는 카톡이 왔다. 물어는 보지만 내 입장에서는 저녁 8시에 보자고 해도 그러자고 해야 할 입장이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면접을 보기로 하였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내려서 10분 이상을 걸어가니 회사 건물이 보였다. 그래도 나를 먼저 보자고 했기에 자신감을 갖고 잘하면 합격할 거라는 기대를 하였다. 2층으로 오라 하여 갔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다 한 분과 마주쳤고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였다. 바로 옆 창고 같은 회의실 같은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다. 젊어 보이는 남자분이셨고 모자에 코수염에 아주 프리한 옷차림이셨다.
역시 우리 쇼핑몰이라 그런지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았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셨다. 나도 파악을 하기 위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힐끗힐끗 보았다. 몇 명을 보았지만 모두 남자분이셨고 나이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머리 긴 사람도 있었고 모자 쓰신 분도 많았고 복장과 외모는 아주 프리해 보였다. 나도 10년 전에 의류 쇼핑몰에서 일했지만 비슷하게 프리하였다. 그러던 중 아웃도어 스타일의 20대 후반 정도 보이는 여성분과 슬리퍼에 후줄근한 발파티를 입은 30대 중반 정도 보이는 남성분이 들어오셨다. 역시나 두 분이 누구인지 소개는 없었다. 한 명은 대표님이시고 한 명은 팀장님이시겠구나 했다. 자기소개를 요청하셔서 경력에 빗대어 1분가량 얘기 드렸다. 그 과정에서 남성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대단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순간 뭐지 싶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비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특이하게 업무적으로나 경력에 대해 자세히 물으시지 않았다. 질문은 되게 단순한 것들이었다. 여성분을 알고 보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과장님이셨다. 과장님의 질문은 대략 이랬다. 직원이 다들 어리다. 20대가 대부분이고 30대 몇 명인데 40대로서 잘 지낼 수 있느냐. 쇼핑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로 관리해 주시고 같이 실무도 해주셔야 한다. 집에서 오는 것은 문제 없느냐. 별 어려운 질문이 아니어서 다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옆에 남성분은 계속 듣고만 계시다가 말씀을 하셨다. 본인이 여기 대표라고 하시며 나는 외부물 판매 잘 모른다. 경력 기술서를 보니 정말 대단하시고 잘 하실 거라 믿는다. 나도 강원도 사람이다. 면접 자리에서 보니 반갑다. 뭐 이 정도였다. 그래서 사실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20분도 안 걸린 것 같다. 그리고 중복으로 말한 부분이 직원들이 다들 어리고 유일한 40대이고 가장 나이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 걱정은 있으신 것 같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다들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많아도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다가가겠다라고 하였다. 희망 연봉을 물으셨고 공고상 꽤나 높은 연봉도 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직전 연봉이 있기에 높게 부를 수가 없었다. 5% 선으로 업하여 얘기를 드렸고 고객을 끄덕이시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연락을 꼭 주겠다고 하셨다. 중간에 한 번 더 연락을 드릴 수도 있다고 하셨다. 괜히 이 말이 내가 마음에 들어 혹여나 내가 다른 곳에 입사할까봐 그러시나 싶기도 하였다. 모든 진행이 일주일씩의 텀이 있는 회사이다. 10년 전 의류 쇼핑몰을 일할 때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판매하는 옷과 물류 쪽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여성분께서 안내를 해주셨고 판매하는 의류와 물류 창고 등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너무 박스도 너저분이 있고 정돈되지 않고 지저분하였다. 물량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치운다고 치워질 게 아닌 것을 감지했고 정리정돈은 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암튼 이런 부분은 만약 입사하게 되면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다 생각했고 여러모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적응만 빠르게 잘하면 잘 다닐 수 있겠다 생각하였다. 면접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먼저 나를 불렀기에 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기다렸다. 물론 다른 곳 이력서는 계속 넣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꼭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겼다. 다른 곳이라면 연락 없음 탈락했구나 하고 포기했는데 왠지 여기는 붙잡고 싶어졌다. 그래서 최초 면접 제안 온 카톡으로 연락이 없어 연락드렸다고 결과가 나왔냐고 물어보았다. 그렇게 1시간이 흘러도 2시간이 흘러도 다음 날이 되어도 일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난 그 카톡방을 나왔다. 결국 이번 면접도 불합격을 한 것이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냥 젊은 친구들이 짧은 시간이 잘 되어 돈을 벌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더 생각하지는 않았다.